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삶과 운명,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담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끝은 어디를 향할지 궁금해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태어난 연, 월, 일, 시, 즉 사주팔자를 통해 그 운명의 지도를 엿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속에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통찰로 한 사람의 기운과 삶을 읽어내는 무속신앙, 즉 신점이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영역에서 펼쳐진 한 편의 소름 돋는 기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가 아닙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했던 한 남자의 삶에 대한 통렬한 예언이자 우리 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어두운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야기는 한 녹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촬영을 앞둔 한 베테랑 무속인이 제작진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보통 점을 볼 때는 상담자의 이름과 정확한 생년월일시를 바꿔보지만 이번에는 그런 정보를 모두 배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한 인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는 도전이었죠. 그녀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점을 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질문하는 당신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눈과 생각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제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신통력이 너무 날카로워 어떤 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도 많습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의 제작진은 호기심과 의구심을 안고 테스트에 응했습니다. 한 제작진이 머릿속에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정확한 생일도 모릅니다. 그저 1963년생 남성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허공을 응시하던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의 밥그릇을 찬다는 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타인의 생계와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강탈했다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과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부류의 인간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엮이면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제작진에게 오직 그 남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더욱 섬뜩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남자에겐 부모도 형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자식조차 자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 없이 치워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치운다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을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칼이나 총으로 직접 해하는 것만이 살인은 아니지요.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 하나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데 선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 위기를 빠져나가는 데는 도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남자의 사주는 용의 머리가 될지언정 뱀의 꼬리는 되지 못한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남의 밑에 있을 수 없는 어떻게든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성공과 노력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의 사업체를 강탈했으면 더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텐데 그는 그것마저도 모조리 팔아먹고 자신의 배를 불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밥그릇을 빼앗는 것을 넘어 이제는 밥을 짓는 밥솥까지 팔아치울 형국이라는 끔찍한 비유가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이 소름이 돋는다고 말하자 무속인은 이 남자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웃기는 사람이네요. 겉으로는 자신이 아주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하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연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고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1963년 개묘생 토끼띠인 그의 삶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만약 그가 시골에서 자랐다면 그 마을의 순박한 사람들을 모두 짓밟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만약 도시에서 자랐다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비위를 맞추며 기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어찌 되었든 그의 방식은 약자를 착취하고 강자에게 빌붙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징역 아닌 징역을 살다 온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작진이 그 의미를 묻자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촉법 소년들이 가는 소년원 같은 곳입니다. 정식 교도소는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저지른 죄로 인해 일정 기간 격리되어 통제된 생활을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탐하고 친구들을 해코지하는 등 악한 기운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정은 자라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향한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남을 속이고 짓밟고 빼앗는 삶을 반복해온 것입니다. 이야기의 정점은 그의 말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년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쌓아온 공덕과 업보가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의 노후는 없습니다. 말년운이 최악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갇히는 형국이자 죽는 형국입니다. 그녀가 묘사한 마지막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병상에 누워 온몸에 호스를 꽂은 채 옴짝달싹도 못하는 비참한 모습. 다른 하나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모습. 그 어느 쪽이든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며 살아온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이끄는 것일까요? 무속인은 그가 저지른 업보가 너무나도 많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금전비리나 사기를 넘어 그의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삶이 파괴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조작, 비리, 횡령,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제작진은 아무 정보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한 인물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본 무속인의 능력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잔혹함,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필연적인 파멸. 이 서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경고를 던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하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와 사필기정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윤리를 저버린 삶의 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속한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찾는다는 믿음을 되새기며 오늘 이야기를